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학년도 대입 면접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길라잡이를 맡은 반곡고등학교 교사 천상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쌓아왔던 성적, 활동 등을 선생님의 관찰과 평가로 평가받는 부분이라면, 면접과 자기소개서는 그 활동 속에 들어가 있는 맥락들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가는 활동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란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가치관, 태도, 지원 동기, 전공 적합성과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서요. 전형의 제일 마지막에 실시되는 평가로서 서류 평가 후에 이루어져서 앞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서류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해당 활동이 당락에 변경이 나타날 수 있는 변수이자 서류 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은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면접의 형식으로는 보통 다대 1 면접,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나중에 간략히 소개할 MMI 등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해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선입견 없이 학생들의 역량평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블라인드, 여러분들의 출신 배경 그리고 지역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은 면접관에게 응시자의 개인정보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수험번호가 아닌 가번호에 따라 임의의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고사 당일에 교복 폐용은 금지되고요. 면접고사실 입장 시에 수험표 소지 및 폐용이 금지됩니다. 면접에서도 본인의 개인적인 정보, 대표적으로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혹은 암시할 수 있는 답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면접 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과 그리고 대학 측에서 제공한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인적성 면접과 서류 심층 면접이 되겠습니다. 인적성 면접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학과에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인성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채용하고 있는 그러한 면접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거기 더불어 학업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그 면접의 방식인데요. 디지스트나 지스트 등에서 활용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서 제공한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적성을 평가하는 인적성 면접과 교과 심층 면접이 있겠습니다. 차이는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는 역량과 문제풀이 역량을 묻는 것인데요. 방법으로는 발표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 그리고 다중 미니 면접이란 것이 있는데요. 이 다중 미니 면접 같은 경우는 작은 면접들을 실을 돌아다니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특히 의과대학에서 학업 성취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학생의 인성적인 부분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성 면접은 경인교대, 정시의예과, 그리고 켄테크 같은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교과 심층 면접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면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기본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면접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응시대학의 입시 요강,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 대입 자료를 참고해서 해당하는 대학의 면접 유형과 반영 비율, 그리고 시기 등을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면접 관련 자료, 유튜브의 대학 공식 채널, 그리고 어디가 홈페이지,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등에 참고하셔서 기출문제나 면접 준비법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단위에서도 이 세종시 관내 여러 고등학교에서 학교 단위의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면접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의 면접 캠프에 참여해서 면접과 동일한 사항을 경험하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친구들과 그룹을 지어서 기존 기출문항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보시고요. 이런 영상들을 꼭 찍어주시고 피드백하는 노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면접 실력을 느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그리고 평가에 반영되는 핵심 역량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답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면접에 임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벌과 복장은 단정해야겠죠. 그리고 면접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훗날 스승이 되실 분이자 사회적으로 윗 어른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의를 갖추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긴장했을 때 책을 읽거나 외운 내용을 발표하는 형태의 화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표준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경어를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는 게 교수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끼리 사용하고 있는 속어나 은어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 교수님들에게 평가가 깎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되도록 자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면접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 의사소통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모르는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힌트를 얻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사 표현을 해주신 뒤에 곰곰이 생각한 후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최선의 정답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면접을 위해서 면접은 결국 의사소통이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면접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적당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모의 면접을 수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의 답변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핵심이 앞에 와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핵심을 먼저 말하신 뒤에 서류에 적힌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어휘를 사용하시고요. 과도한 언어 표현이나 행동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과 안정된 목소리,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선생님과 같이 복습 호흡을 해서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교수님에게 전달되는 것 또한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발음이나 볼륨, 표정 등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장은 짧고 핵심만 집어서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학생들이 자신의 지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에 화려한 어휘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경우에 핵심 논리를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 면접 평가의 기본적인 태도나 준비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평가에서 어떤 부분들이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 요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교과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를 면접관님들이 서류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개연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여러분들의 공부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지적 호기심, 지식에 대한 탐구욕과 탐구 역량을
보는 부분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즉 메타인지적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학업 역량 부분은 대부분 얘기들이 서로 이어지는데요.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탐구 능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수행해 나가는 고차원적 학업 수행 능력까지 평가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인성 및 가치관입니다. 협업 능력. 당신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자, 나눔과 배려. 당신은 나누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소독성, 성실성,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인성 및 가치관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 동기 및 발전 가능성 파트입니다. 자기주도성,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경험과 성과를 다른 활동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는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수행해 나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는가? 그리고 리더십, 교내 집단 내에서 공동체를 당신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 및 기타 요소입니다. 이해력과 표현력, 기본적인 부분이죠.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솔하고 창의적으로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가? 자, 태도, 면접에 임하는 자세, 밝고 예의 바른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사고력, 경험적 증거나 타당한 논의를 가지고 사고를 얼마나 일관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평가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펼쳐놓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교과, 수상, 자율, 동아리, 진로, 세부능력 특기사항, 독서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성적 변화의 이유, 성적이 어떻게 하면 올라갔는지, 어떻게 내려가게 됐는지 그런 개연성, 자,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법, 독자적인 메타인지 전략, 그리고 비교적 낮은 성적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좋아하는 과목이나 치중한 교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상 부분에서는 어떤 수상, 여러분들이 이제 수상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하나밖에 올라가지 않죠. 그러한 몇 개 되지 않는 수상 실적 중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대회 중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대회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어떤 수상 실적이 부족하다면 그 실적이 없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또 개연성 있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 수상이 들어갈 경우는 공동 수상의 노력의 과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상 실적에 동일한 계열의 대회가 남아 있는 경우 또 면접관들이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자율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과정과 느낀 점, 그리고 이런 활동 이후 행동 변화,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 중에 학생회나 학급회의 임원이었다면 임원으로서의 어떤 활약을 했는가, 그리고 자율활동 중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활동에서 내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 자율활동 운영 과정에서 나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끌고 그들을 원하는 목표치에 데려다 주었는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 파트도 이제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는가, 그리고 때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했는가. 자, 그리고 특히 과학이나 탐구와 관련된 사회과학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동아리에서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고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동아리가 중간에 변경이 되었다면 그 동아리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로와 다른
내가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내가 지원한 학과와 다른 동아리의 활동을 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진로 파트는 어떤 학과에 지원했을 때 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총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관심이 생긴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공에 대한 이해 정도와 그리고 진로활동과 연계해서 어떻게 학업에 임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학업에 임했는지를 질문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기사항 파트에서 진로 희망이 변경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되 대입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진로 특기사항과 2학년 때 진로 특기사항에서 미묘하게 어떤 전공에 대한 관심이 달라진 것이 나타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개연성 있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매우 포괄적이죠. 예, 기본적인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기반한 개인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떠한 활동을 진행했다면, 발표를 진행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도 있겠고요. 교과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 이 세종시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두 과목 정도는 이 전공 교과에 대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 교과의 개념과 그 교과를 우수하게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단체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받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했고 그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등에서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서 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은 후에 변화, 그리고 그 책을 진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면접관님들이 짓궂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자는 누구였는가? 혹은 그 책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에 기재된 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된 동기, 그리고 그 책 안의 주요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교수님들은 그런 독서 활동도 가볍게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 안의 각종 사례 및 현상 설명, 그리고 책을 읽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교과, 독서 이후 기록 방법, 독서를 꾸준히 한 이유, 그리고 꾸준히 하지 않은 이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개연성 있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 이런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면접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면접 준비를 잘 진행해 주신다면 대입 면접에서 여러분들은 소규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한 차례 변화를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 대입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자기소개서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우리나라 대입의 마지막 자기소개서 세대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대미를 장식할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문항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독해하기. 자, 1번 문항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이라는 문구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진로 적합성 평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자소서 양식은 1번이 학업과 관련된, 2번은 개인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줄여주었죠. 범위를 줄여주었죠. 노골적으로
진로 적합성을 물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자소서를 기재하실 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점에서부터 이야기를 끌고 와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 필연성, 핍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쓰는 만큼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활동에 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활동은 그냥 겪고 수행한 피동적으로 흘러갔던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한 경험이죠. 진로와 연계되어 나를 어떻게 스스로 깎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갔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정도의 이제 틀이 되겠죠. 과거의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졌던 부분입니다. 학습 경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한번 뒤져보시면 어떤 파트에서 이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자,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독서 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역량,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타 인지 전략 등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교과 지식 및 교과 외 지식을 스스로 어떻게 쌓아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과제에 집착했고 몰입을 경험했는지 등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도 앞에 단서가 있었죠. 전공 적합성, 학과 관련이 드러나는 유의미한 경험을 꼭 찾아서 써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교내 활동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내 활동,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점적으로 찾아볼 곳은 창의적 체험 활동 파트와 독서 활동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역할과 목표를 들고 매진했던 활동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 들어갔을 때 효과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원학과 유관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인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활동을 골라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협업 와중에도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고, 그리고 구성원과의 시너지를 극적으로 끌어낸 활동이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항에서 결국 어떻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소개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나는 공부를 잘한다. 이 공부 잘한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내신 등급이 높아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과 외적으로, 그리고 대학교 학문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아한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즉, 이런 메타인지 전략이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소개된 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고, 앞으로 지원학과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다양한 활동 등을 왕성하게 참여했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보여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 집착력과 목표 달성 욕구를 강하게 뿜어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신다면 1번 문항은 성공적으로 기재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문항이 되겠는데요. 자, 2번 문항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번 문항에서 도대체 뭘 써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2번 문항을 유의미하게 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 독서활동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 누가기록,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2번의 요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부분에서 볼 수 있다 해서 찾기가 쉽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일 찾기 어렵고, 제일 쓰기 어렵고, 제일 방향성 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는 것이 좋으냐? 나는 리더십으로 모든 걸 다 끌고 내가 다 해결했어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자, 갈등의 조정자, 내가 갈등의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나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3자의 입장으로 에피소드를 끌어가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누가가 반영이 되면은 일회성으로 했던 활동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일처럼 쓰시면 안 되고 나의 어떤 감정을 절제하여 2번을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생기부에 등장하더라도 그 안에 이런 위에서 설명했던 요소들의 스토리가 있다. 즉 이것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다라고 한다면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는 개연성이 중요한데요. 내가 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자신이 그 구성원들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나는 친구들에게 아이디어를 잘 내줘요. 그리고 나는 친구들이 빼먹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충을 해줘요. 굳은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의 의사소통을 끌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해당 활동에서 글을 푼다면 유의미한 2번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배운 점으로 간다면 기승전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끝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난관이 있었고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능력으로 극복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던 정서적 성장, 글 속에 이제 솔직한 그러한 여러분의 감정이 녹아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지적 성장 또한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능, 사회적 자아로서 태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2번에서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나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인성이 갖춰진 인재예요. 나는 주변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선한 영향력을 펴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2번에서 잘 녹여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3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요소에서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공 적합성과 전공에 대한 어떤 호기심, 열정, 학업 계획 이런 부분들로 구성됐는데요. 서울대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한 번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3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가 되겠는데요. 서울대가 여러분에게 독서 감상문을 받으려는 목적은 아닐 거예요. 선정 이유는 주로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계기로 읽게 되었는가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이 독서 감상문이 아니면 도대체 뭘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지적인 수준 그리고 학문적인 안목,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책 선정은 진로 적합성에 중요한 책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세운 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책 등을 선발하여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2번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 생활기록부상 진로 활동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연성 있게 기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꼭 참고를 하셔서 내가 원래 꿈이 무엇이었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꿈을 바꾸게 되었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에 대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공 적합성과 해당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보여준 노력이 잘 들어가야 합니다.
자, 학업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강좌들을 배우는지, 특히 전공 강좌가 되겠죠. 활동에서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계획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할지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사회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신다면 여러분들 3번도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면접과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실 2학기 들어섰을 때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년 반 동안 이제 3년간 쌓아 올릴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필히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 올린 활동들을 여러분들은 글과 말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입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방곡고등학교 교사 천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